내가 뭘 잘못했는데? 어머, 저기 직육 씨야.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어머니는 늙어서 혼자 살 능력도 없으면서 왜 이 큰 집을 혼자 차지하려 하세요? 경기도의 한적한 한옥마을, 70대 시어머니 정순과 40대 며느리 윤희 사이에 재산을 둘러싼 치열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집을 지키던 정순, 그리고 영수 회사의 8억 빚을 갚기 위해 집을 팔라고 압박하는 윤희. 저도 이 집의 진짜 안주인이에요. 갈등이 극에 달한 어느 날 밤 정순의 방에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연기 속에서 쓰러진 정순. 그런데 그때 불길 속에서 누군가 정순을 업고 나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어요. 저 사람이 누구야? 과연 이 집에서 일어난 화재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경기도의 한적한 한옥마을에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70대의 정수는 마당을 쓸며 하루를 시작했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혼자서 이 큰 집을 지키고 있었어요. 대문 앞을 지나는 이웃들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순 할머니. 오늘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래요. 늘 이맘때 일어나죠. 농사일이 몸에 밴 지 오래거든요. 정순의 집은 마을에서도 제법 큰 편이었어요. 남편과 함께 평생을 농사로 일궈낸 결실이었죠. 넓은 마당과 텃밭, 그리고 뒤편에는 농까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순에게는 소중한 추억이자 자산이었어요. 하지만 요즘 들어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며느리 윤희가 자꾸만 재산 이야기를 꺼내기 때문이었죠. 윤희는 아들 영수와 결혼한 지 15년이 된 40대 여성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순종적이고 착한 며느리였어요. 아이까지 낳아 기르며 가정을 꾸려갔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특히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부터는 노골적으로 재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요즘 세상이 어떤지 아세요? 부동산 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데 이 좋은 땅을 그냥 놔두시면 안 되죠. 윤희가 찻잔을 놓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정수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 땅은 아버지와 내가 평생 농사 지으며 일군 곳이야. 함부로 처분할 수 없단다. 하지만 윤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영수가 사업하는데도 자금이 필요하고요. 영수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작은 공장이었죠. 처음에는 나름 잘 되는 듯 했지만 최근 들어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자금 사정이 넉넉하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윤희는 시어머니의 재산에 눈을 돌린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정순네 집 이야기가 오르내렸어요. 저 집 며느리가 요즘 시어머니한테 재산 이야기를 자꾸 한대요. 아유, 세상이 왜 이렇게 됐나 몰라. 예전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정순의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정순은 체면이 깎이는 것 같아 속상했죠. 어느 날 오후 윤희가 다시 재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집과 땅을 영수 명의로 바꿔놓으시면 세금도 절약되고 나중에 상속세 문제도 없어져요. 정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직 내가 살아있는데 무슨 소리야.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라. 윤희는 입술을 살짝 씹으며 말했어요.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건가요? 영수도 사업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는데. 정수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 아들이 어렵다고 해서 내가 당장 집을 내놓으란 말이냐? 윤희야, 선을 넘지 마라. 하지만 윤희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고집만 부리시면 우리 가족 모두 힘들어져요. 영수도 스트레스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고 있다고요. 그때 마침 영수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네. 윤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당신 어머니가 우리 이야기를 전혀 들으려 하지 않으세요. 이런 식으로 가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은데. 영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윤희 말도 일리가 있어요. 요즘 회사 사정이 정말 어려워서. 정수는 아들까지 며느리 편을 드는 것 같아 더욱 서운했습니다. 영수야, 너마저 그런 소리를 하니? 내가 너희들 때문에 이 집을 팔아야 한단 말이냐? 영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 게 아니라 미리 준비만 해두시면 어떨까 해서요? 정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내 재산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논의하지 마라. 그날 밤 정수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가꾼 이 땅을 떠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의 압박은 계속될 것 같았죠.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요. 다음 날 아침 윤희는 더욱 구체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이 일대 땅값을 알아봤어요. 생각보다 훨씬 비싸게 나왔더라고요.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돈이 전부가 아니야. 이곳은 내 인생이 담긴 곳이란다. 윤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인생이 담겨 있어도 현실을 봐야죠. 영수 회사가 망하면 어떻게 할 건가요? 이때 마을 이장이 정순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정순 씨, 안녕하세요. 마을 회관 건설 관련해서 잠깐 이야기 좀 할게요. 이장은 윤희와 정순이 대화하는 것을 보고 눈치를 챘어요. 아, 바쁘신가 보네요. 나중에 다시 올게요. 하지만 윤희가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아니에요, 이장님. 저희 어머니와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중이었거든요. 혹시 이장님도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게. 이장은 마을의 원로였고 정순을 오래 알고 지낸 사이였어요. 정순 씨가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었죠. 정순 씨, 가족 간에 화목하게 지내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면서요. 하지만 정수는 속으로 답답했습니다. 이장까지 윤희 편을 드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정순네 집 이야기가 더욱 화제가 되었습니다. 저 집 며느리가 참 적극적이네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런가 봐. 하지만 일부 이웃들은 윤희의 태도를 못마땅해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가 살아계신데 저렇게 노골적으로 하는 게 맞나 싶어? 정수는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올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윤희는 점점 더 강하게 밀어붙였어요. 어머니, 이제 정말 결정하셔야 해요. 영수 회사에 당장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정수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안 된다고 했잖아. 더 이상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 하지만 윤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머니가 우리 가족을 외면하시겠다는 건가요? 영수가 힘들어해도 모른 척 하시겠어요? 정수는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아들은 회사 일로 바쁘다며 집에 자주 오지 않았고 며느리는 계속해서 재산 이야기만 했어요.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죠. 정수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보, 나 혼자 이 모든 걸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 당신이 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요. 며칠이 지나자 윤희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영수 회사를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압박의 수위를 높였어요. 정수는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웠죠.
아침에 일어나면 윤희가 또 무슨 이야기를 할지 두려웠습니다. 어머니, 정말 심각한 상황이에요. 영수가 어젯밤에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회사가 망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윤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수는 놀라며 물었어요. 뭐, 그렇게 심각한가?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심각해요. 당장 자금을 구하지 못하면 직원들 월급도 주지 못한다고 해요. 정순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들이 힘들어한다니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집과 땅을 팔아야 한다는 것은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그럼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도 있지 않나? 윤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다 알아봤는데 담보가 필요하대요. 결국 이 집을 담보로 해야 한다고 해요. 영수가 퇴근 후 집에 들어왔을 때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 관리해서 이런 일이 생겼네요. 정수는 아들의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영수야, 얼마나 필요한데? 영수는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최소한 5억은 있어야 회사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5억이라는 금액에 정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하다니요. 하지만 집과 땅을 팔면 그 정도는 나올 것 같았어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알아본 시세가 떠올랐죠. 정수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영정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할까? 영수가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어머니로서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잖아. 하지만 우리가 평생 일궈온 이 땅을 떠난다는 건 너무 아파. 다음 날 아침 윤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중개업소 직원까지 데리고 왔어요. 어머니, 이분이 이 일대 전문가세요. 한번 이야기 들어보시죠. 중개업소 직원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이 동네 부동산을 20년째 하고 있어요. 직원은 서류를 펼쳐놓으며 설명했습니다. 이 일대 땅값이 정말 많이 올랐어요. 특히 할머니 댁 같은 경우는 위치도 좋고 면적도 넓어서 개발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금 팔면 최소 7억은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정수는 그 금액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7억이나 된다고요? 윤희가 재빠르게 말을 이었어요. 봐요, 어머니. 영수 회사 살리고도 돈이 남아요. 그 돈으로 좋은 아파트에서 편안하게 사실 수 있고요. 정수는 마음이 더욱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결정을 내리기 어려웠어요. 좀 더 시간을 줘. 하루아침에 결정할 일이 아니야. 중개업소 직원이 나간 후 윤희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어머니, 언제까지 이렇게 미루실 건가요? 영수 회사가 정말 망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정수는 윤희의 변한 어조에 당황했어요. 윤희야, 왜 그렇게 말하니? 윤희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듯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가 계속 이러시면 저희는 따로 살아야겠어요. 정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따로 살겠다고? 윤희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네, 영수도 같은 생각이에요. 어머니가 도와주지 않으시면 저희끼리라도 살 길을 찾아야죠. 정수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아들까지 떠나간다는 말인가요? 그때 마침 영수가 들어왔습니다. 정수는 급하게 물었어요. 영수야, 윤희가 하는 말이 정말이니? 너희가 따로 살겠다는 게? 영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요. 회사가 망하면 저희도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야죠. 정수는 아들의 말에 더욱 상처받았습니다. 너도 어머니를 버리겠다는 거니? 영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버린다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머니 혼자서 이 큰 집에 살기도 힘드시잖아요. 정수는 억울했습니다. 내가 언제 힘들다고 했니? 나는 여기서 계속 살고 싶다고 했잖아. 며칠 후 마을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정순네 집 아들 며느리가 시어머니 두고 따로 살려고 한다더라. 아이고, 요즘 세상이 정말 어떻게 된 거야? 이웃들의 시선이 정순에게는 더욱 부담스러웠어요. 마치 자신이 잘못한 것처럼 느껴졌죠. 정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마을 이장을 찾아갔습니다. 이장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들과 며느리가 집을 팔라고 하는데 정말 모르겠어요. 이장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순 씨, 참 어려운 상황이네요. 하지만 가족이 흩어지는 것보다는 양보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이장의 말에 정수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정말 집을 팔아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아들과 며느리를 떠나보내야 하는 걸까요? 어떤 선택을 해도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윤희가 다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정말 진심으로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이 집을 팔고 좋은 아파트로 이사하시면 훨씬 편하실 거예요. 관리할 것도 없고 난방비도 절약되고요. 정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그게 나을까? 윤희는 희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물론이죠. 그리고 영수 회사도 살릴 수 있고 저희 가족도 함께 살 수 있어요. 모두에게 좋은 일이에요. 정수는 마음이 조금씩 기울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웠어요. 이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거든요.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곳이었고 평생의 보금자리였죠. 정수는 또다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혼자 고민하는 시간이 계속되었어요. 며칠이 더 지나면서 윤희의 조급함은 극에 달했습니다. 영수 회사의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었거든요.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가 하루에도 몇 번씩 걸려왔고 영수는 점점 초조해졌어요. 윤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순이 텃밭일을 하러 나간 사이 윤희는 시어머니 방에 들어갔습니다. 혹시 땅 문서나 통장이 어디 있을지 몰라서 뒤져보려는 거였어요. 윤희는 조심스럽게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한복들과 이불 사이사이를 살펴봤지만 특별한 건 없었어요. 다음으로 서랍장을 열어봤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바느질 도구들이, 두 번째에는 약품들이 들어 있었어요. 마지막 서랍을 열었을 때 윤희의 눈이 번쩍했습니다. 오래된 서류 봉투가 있었거든요. 윤희는 주변을 살핀 후 봉투를 꺼내 열어봤어요. 봉투 안에는 땅 등기부등본과 계약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윤희는 서류들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역시 상당한 가치의 부동산이었죠. 이걸로 영수 회사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을 것 같았습니다. 윤희는 서류 몇 장을 빼서 복사하려고 했어요. 그때 갑자기 정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희야, 뭐하고 있니? 정순이 예상보다 일찍 들어온 거였어요. 윤희는 깜짝 놀라며 서류를 감췄습니다. 아, 어머니. 언제 들어오셨어요? 정수는 며느리의 당황한 모습을 보고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윤희가 서랍 앞에 서 있는 걸 본 정수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윤희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내 방에서 무얼 뒤지고 있었니? 윤희는 변명을 시작했어요. 그게 아니라 어머니가 찾으시던 안경이 있나 해서요. 하지만 정수는 믿지 않았습니다. 정순이 서랍을 확인해 보니 서류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어요. 윤희야, 정말 실망이다. 내가 없는 사이에 내 방을 뒤지다니. 윤희는 더 이상 숨기지 않겠다는 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버티실 건가요? 정수는 윤희의 태도에 경악했습니다. 뭐, 지금 내가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니? 윤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네, 이제 솔직하게 말할게요. 어머니가 고집 부리시는 바람에 영수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정수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습니다. 이 집 안주인이 누군데 이런 식으로 행동하니? 윤희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어요. 안주인이요? 저도 이 집에서 15년을 살았어요. 제가 이 집의 진짜 안주인이에요. 정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라고? 내가 뭘 안다고 이 집 주인이라고 하니? 윤희가 소리쳤어요. 어머니는 늙어서 혼자 살 능력도 없으면서 왜 이 큰 집을 혼자 차지하려 하세요? 정수는 너무나 충격적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윤희야, 정말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니? 윤희는 흥분해서 계속 말했어요. 네, 맞아요. 저희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거지. 어머니가 우리를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만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정수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당장 내 방에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윤희는 비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저를 내쫓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영수는 제 편이에요. 어머니 혼자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때 영수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정순이 아들에게 호소했어요. 영수야, 윤희가 내 방을 뒤지고 있었어. 그것도 모자라서 나한테 이런 말까지 하고 있단다. 영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윤희가 먼저 말했어요. 영수야, 정말 한계예요. 어머니가 계속 이러시면 우리는 정말 따로 살아야 해. 영수는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윤희도 급해서 그런 거예요.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정수는 아들까지 며느리 편을 드는 것에 절망했어요. 그날 밤 마을 사람들에게까지 이 소식이 퍼졌습니다. 정순네 집에서 고부간에 큰 싸움이 있었다더라.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소리까지 질렀다는데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정순의 귀에도 들렸어요. 정수는 더욱 창피하고 서러웠습니다. 며칠 후 영수의 진짜 상황이 드러났습니다. 회사가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이미 큰 빚을 지고 있었던 거예요. 채권자들이 직접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영수 씨 계세요? 약속하신 날짜가 지났는데 연락이 안 되네요. 정수는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알았어요. 채권자가 돌아간 후 영수가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사실 빚이 8억이나 돼요. 회사를 살리려면 그것보다 더 필요하고요. 정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8억이나? 그렇게 많은 빚이 있었다고? 영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래서 이 집을 팔아서라도 해결해야 해요. 윤희가 거들었습니다. 봐요, 어머니. 이제 아시겠죠? 저희가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정말 절박한 상황이에요. 정수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하지만 여전히 집을 파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집까지 팔 필요는 없을 거야. 윤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가 계속 이러시면 정말 큰일 나요. 영수가 감옥에라도 가면 어떡하시려고요? 정수는 그 말에 또 충격을 받았습니다. 감옥에 간다고? 영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했지만 상황이 심각한 건 맞았어요. 그날 밤 윤희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어요. 시어머니가 절대 집을 팔려 하지 않을 거라면 다른 방법을 써야겠어요. 윤희의 마음속에 어두문 계획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거든요. 며칠 후 윤희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시어머니가 자발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강제로라도 상황을 만들어야겠어요. 윤희는 무서운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생계가 걸린 문제라고 자신을 합리화했죠. 운명의 그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독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정수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하루 종일 윤희와의 갈등 때문에 심신이 지쳐 있었거든요. 영수는 회사 일로 늦게 들어올 예정이었고 집에는 정순과 윤희만 있었습니다. 윤희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는 척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죠. 시어머니가 완전히 잠든 것을 확인한 후 행동에 옮기려 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정순의 방에서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윤희는 조심스럽게 일어나서 정순의 방 앞으로 다가갔어요. 문틈 사이로 보니 정순이 깊이 잠든 것 같았습니다. 윤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결심을 바꾸지 않았어요. 윤희는 부엌으로 가서 라이터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신문지 몇 장도 가져왔어요. 손이 떨렸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했죠. 영수 회사를 살리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윤희는 다시 정순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살짝 열고 안을 들여다봤어요. 정수는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윤희는 방 한쪽 구석에 신문지를 놓았어요. 그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꽃이었지만 곧 신문지에 옮겨 붙었습니다. 불길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윤희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불은 바닥에 다른 종이들로 번져가고 있었거든요. 윤희는 급하게 방을 나왔어요. 불길은 생각보다 빠르게 번졌습니다. 건조한 한옥의 나무 구조물들이 쉽게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연기가 방 안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연기 냄새에 잠에서 깨어났어요. 뭔가 탄다는 냄새가 났거든요. 정순이 눈을 뜨니 방 한쪽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불이야. 정수는 급하게 일어나려 했지만 연기 때문에 숨을 쉬기가 어려웠어요. 기침이 나오고 눈물이 흘렀죠. 정수는 문 쪽으로 기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불길이 이미 문 근처까지 번져 있었어요. 정수는 공포에 떨며 소리쳤습니다. 도와주세요. 불이야. 하지만 목소리가 연기 때문에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정수는 점점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윤희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곧 이웃들이 눈치채고 소방차를 부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자신은 정순을 구하려다 실패한 며느리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였죠. 윤희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어요. 과연 얼마 지나지 않아 이웃들이 불을 발견했습니다. 불이야. 정순 할머니 집에 불났어.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119에 신고를 했고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희는 이때다 싶어서 연기를 가득 마신 척 기침을 하며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어머니가 방에 계세요. 도와주세요. 윤희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으며 소리쳤습니다. 이웃들은 윤희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했어요. 소방관들이 도착해서 진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불길이 이미 상당히 번진 상태였어요. 연기가 너무 심해서 안으로 들어가기가 어려웠습니다. 윤희는 속으로 계획이 성공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불길 속에서 한 남자가 정순을 업고 나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야? 어떻게 저기 있었지? 윤희는 더욱 놀랐어요. 계획에 없던 인물이 나타난 거였으니까요. 그 남자는 50대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얼굴은 연기와 그을음으로 시커멓게 더러워져 있었지만 정순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있었어요. 정순은 의식을 잃은 상태였지만
호흡은 하고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정순은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정순을 구해준 그 남자가 누구인지 궁금해했습니다. 혹시 아는 분이세요? 어떻게 저 안에 계셨어요? 남자는 대답하지 않고 정순을 따라 구급차에 올랐어요. 윤희는 상황이 예상과 달라진 것에 당황했습니다. 정순이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정체불명의 남자까지 나타났어요. 윤희는 급히 영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어머니 집에 불이 났는데 어머니가 병원에 실려갔어요. 영수는 놀라며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윤희도 함께 따라갔지만 마음은 불안하기만 했어요. 자신의 범행이 들킬까봐 두려웠고 그 정체불명의 남자가 뭔가 알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되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정수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응급실에 있었어요.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연기를 많이 마셔서 호흡곤란 증세가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순을 구해준 그 남자도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영수가 그 남자에게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를 구해주셔서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하지만 그 남자는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감사는 무슨 감사야? 나는 그냥 내 어머니를 구한 것뿐이야. 영수와 윤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남자가 정순의 아들이라고요? 하지만 영수는 외동아들이었어요. 형이나 동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남자는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나는 성호야. 정순 어머니의 첫째 아들이지. 영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성호라는 이름조차 처음 들어보는 거였습니다. 영수는 혼란스러웠어요. 형이 있다고요? 어머니가 왜 그런 이야기를 안 해주셨을까요? 성호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래전에 집을 떠났거든. 어머니도 내가 살아있는지 모르셨을 거야. 윤희는 이 상황이 자신에게 매우 불리하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정순이 살아남은 것도 문제인데 갑자기 나타난 성호까지 변수가 될 것 같았습니다. 윤희는 불안한 마음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걱정했어요. 성호의 등장으로 병원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간호사들과 의료진까지 수군거렸어요. 30년 만에 나타난 첫째 아들이라니요. 정말 드라마 같은 일이네요. 성호는 의료진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순의 병실을 지켰습니다. 영수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왜 형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하셨을까요? 성호는 정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20대 때 집을 나간 후 연락을 끊었거든. 어머니는 아마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셨을 거야. 영수는 더욱 당황했어요. 그럼 형은 지금까지 어디 있었던 거예요? 성호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해외에서 떠돌며 살았어. 일본, 동남아시아, 중국까지 다니면서 힘든 일들을 했지. 돈도 제대로 못 벌고 연락할 면목도 없었고, 그러다 최근에 겨우 한국에 돌아왔는데 어머니가 이런 일을 당하다니. 윤희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성호가 나타나면서 모든 계산이 틀어졌어요. 게다가 성호는 뭔가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의심하는 것 같았어요. 윤희는 성호와 눈이 마주치는 것조차 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순이 의식을 회복했어요. 눈을 뜬 정순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성호를 발견했습니다. 성호야? 정말 성호니? 정순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성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 어머니. 성호예요. 늦어서 죄송해요. 정순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다시 볼 수 있을 줄 몰랐다. 정말 성호구나. 성호도 어머니의 눈물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어머니, 이제 걱정 마세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정수는 성우의 얼굴을 계속 만져보며 확인했습니다. 영수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반가우면서도 어색했죠. 형, 정말 오랫동안 어디 계셨던 거예요? 연락도 없이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성우는 영수를 바라봤습니다. 너는 영수구나. 많이 컸네. 마지막 본 게 너 초등학생 때였던 것 같은데. 성우는 영수에게도 사과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무책임하게 집을 떠나는 바람에 너 혼자 어머니를 모시게 했구나. 정말 고생 많았어. 영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니에요, 형. 저도 잘 못했어요.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못해서. 그때 성우가 윤희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이분이 영수 아내인가요? 윤희는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윤희라고 해요. 성우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불은 어떻게 난 거죠? 갑작스러운 질문에 윤희는 당황했어요. 그게 잘 모르겠어요. 제가 거실에 있었는데 갑자기 연기 냄새가 나더라고요. 급하게 어머니 방을 확인하려 했는데 이미 불길이 커져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윤희는 미리 준비한 답변을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우는 윤희의 말을 들으며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어떻게 119에 신고하셨어요? 이웃들이 먼저 발견했다고 들었는데. 윤희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아, 그게. 저도 너무 당황해서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누군가 신고한 것 같아요. 성우는 계속 질문했습니다. 평소에 어머니 방에서 불날 일이 있었나요? 전기기구나 난방기구 같은 거 말이에요. 윤희는 식은땀이 났어요. 아니에요. 평소에 조심하시는 편이었는데. 정말 갑작스러운 일이었어요. 정순이 기억을 떠올리려 했습니다. 나도 잘 기억이 안 나는구나. 자다가 연기 냄새에 깼는데 이미 불이 크게 났더라.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어. 성우는 정순의 말을 들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며칠 후 정순이 퇴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은 화재로 많이 손상되어서 당분간 살 수 없는 상태였어요. 성우는 정순을 모시고 근처 모텔에 방을 잡았습니다. 윤희와 영수는 따로 숙소를 정했어요. 성우는 화재 현장을 직접 살펴봤습니다. 소방서 조사관과 함께 불이 난 원인을 찾아보았어요. 조사관이 설명했습니다. 발화 지점이 방 한쪽 구석이에요. 전기 관련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뭔가 종이 같은 것이 탄 흔적이 있네요. 성우는 조사관의 말에 주목했습니다. 종이가 탔다고요? 어머니가 평소에 방에서 종이를 태우시지는 않을 텐데요. 조사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좀 이상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불을 낸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고요. 성우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날 밤에 이상한 게 있었는지, 누군가 수상한 행동을 했는지 물어봤어요. 한 이웃이 증언했습니다. 그날 밤에 윤희 씨가 평소보다 늦게까지 깨어 있던 것 같았어요. 불나기 전까지 거실 불이 켜져 있었거든요. 또 다른 이웃은 이런 말을 했어요. 며칠 전부터 정순 할머니와 윤희 씨 사이에 갈등이 심했어요. 재산 문제로 다툰다는 소문도 있었고요. 성우는 이런 증언들을 들으며 점점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성우는 영수를 따로 만나서 이야기했어요. 영수야, 솔직히 말해봐. 윤희와 어머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어? 영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집을 팔자는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성우는 놀랐어요. 집을 팔자고? 영수가 털어놓았습니다. 회사에 빚이 많아서요. 윤희가 어머니한테 집을 팔아서 도와달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완강히 반대하셨어요. 그래서 며칠 전부터 갈등이 심했어요.
성우는 이제 상황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윤희에게 동기가 충분히 있었던 거였죠. 성우는 더 깊이 조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머니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을 반드시 찾아내야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재산도 지켜야 했습니다. 성우는 30년 만에 돌아온 집에서 벌어진 일의 진실을 밝히려 했습니다. 성우는 며칠에 걸쳐 차근차근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증언, 소방서 조사 결과, 그리고 가족들의 행동을 종합해보니 윤희에 대한 의혹이 짙어졌어요. 성우는 정순을 모시고 있던 모텔에서 중요한 서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어머니, 이 서류들을 보세요. 정순은 성우가 내민 서류를 살펴봤어요. 이게 뭐니? 성우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어머니가 모르셨던 사실이에요. 이 집과 땅의 실질적 소유권은 저에게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 명의로 바꿔두셨거든요. 정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니? 성우는 서류를 자세히 보여줬어요. 여기 보세요. 아버지가 제가 20대 때 해외로 떠나기 전에 미리 상속 처리를 해두신 거예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요. 정수는 남편이 그런 준비를 해뒀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그럼 윤희가 그렇게 집을 팔라고 한 건 아무 소용없는 짓이었다는 거니?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가 동의하셔도 법적으로는 제 허락 없이 처분할 수 없어요. 아버지가 어머니께는 평생 거주권을 보장해 두셨고 실소유권은 저에게 있거든요. 정수는 이제야 남편의 깊은 뜻을 이해했습니다. 당신이 이런 것까지 다 준비해뒀구나. 성우도 아버지의 신중함에 감탄했어요. 아버지가 정말 멀리 내다보셨어요. 제가 돌아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정수는 눈물이 났어요. 고마운 일이었거든요. 성우는 이 사실을 윤희와 영수에게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모텔 로비에서 만남을 가졌어요. 영수는 성우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궁금해했습니다. 형, 갑자기 왜 만나자고 하셨어요? 성우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 윤희는 서류를 보는 순간 안색이 변했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성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집과 땅의 진짜 소유자는 저예요. 아버지가 생전에 제 명의로 바꿔두셨거든요. 영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뭐라고요? 형 명의라고요? 성우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가 제가 해외로 떠나기 전에 미리 상속 처리를 완료하셨어요. 어머니께는 평생 거주권을 보장하시고 저에게는 실소유권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동의하셔도 제 허락 없이는 처분할 수 없어요. 윤희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가 한 일은 뭐예요? 성우는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전부 헛수고였죠. 법적으로는 아무 의미 없는 일이었어요. 윤희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모든 계획이 무너진 거였거든요. 영수는 여전히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어요. 형, 그럼 왜 지금까지 이 사실을 말하지 않으셨어요? 성우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연락을 끊고 살았잖아요. 어머니도 제가 살아있는지 모르셨고, 하지만 이제 돌아왔으니 제 역할을 해야죠. 성우는 윤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윤희 씨,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날 밤 불은 정말 사고였나요? 윤희는 당황하며 답했어요. 물론 사고죠. 제가 왜 일부러 불을 내겠어요? 성우는 의심스러운 눈빛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증언들을 종합해보니 의문점이 많아요. 평소보다 늦게까지 깨어 계셨다는 증언도 있고 발화지점도 이상해요. 윤희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그게 뭐가 이상해요? 저도 피해자예요. 어머니를 구하려다 실패한 거라고요. 성우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소방서 조사관과도 이야기해 봤는데 누군가 의도적으로 불을 낸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군요. 특히 종이를 태운 흔적이 발화지점에서 발견됐다고 해요. 윤희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영수는 형의 의혹에 당황했어요. 형, 설마 윤희가 그런 일을 했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성우는 영수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어머니의 생명이 위험했던 일이니까 정확히 알아야 해. 마을로 돌아가서 성우는 더 많은 증언을 수집했습니다. 이웃들은 성우에게 그동안 정순과 윤희 사이에 있었던 갈등에 대해 자세히 말해줬어요. 정말 심하게 다퉜어요. 윤희 씨가 시어머니한테 소리까지 질렀다니까요. 그것도 재산 때문에 말이에요. 또 다른 이웃은 더 구체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그날 오후에 정순 할머니와 윤희 씨가 크게 싸우는 소리를 들었어요. 윤희 씨가 이 집 안주인은 자기라고 소리치더라고요. 정말 듣기 민망할 정도였어요. 성우는 이런 증언들을 바탕으로 윤희의 동기가 충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산 문제로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어요. 성우는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찾기로 했습니다. 성우는 화재 당일 밤 윤희의 행동을 추적해 봤습니다. 편의점 CCTV를 확인해 보니 화재 당일 오후 윤희가 라이터를 구입한 기록이 있었어요. 평소에 담배를 피우지 않는 윤희가 왜 라이터를 샀을까요? 성우는 이것도 의심스러운 증거 중 하나로 봤습니다. 점점 윤희에게 불리한 증거들이 쌓여갔어요. 동기, 기회, 그리고 정황 증거들이 모두 윤희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이제 경찰에 신고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어요. 어머니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먼저 윤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자백할 기회를 주는 거였어요. 만약 윤희가 끝까지 부인한다면 그때 모든 증거를 경찰에 제출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져야 했거든요. 성우는 경찰서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모든 증거와 증언을 정리해서 제출했어요. 형사는 성우의 자료를 꼼꼼히 살펴본 후 말했습니다. 정황 증거가 상당히 많네요. 방화 혐의로 수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우는 드디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안도감을 느꼈어요. 며칠 후 윤희가 경찰서에 출두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윤희는 공포에 떨었어요. 정말로 수사가 시작된 거였거든요. 윤희는 영수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여보, 어떻게 해야 해요? 성우가 저를 의심하고 있어요. 영수는 난처한 입장이었어요. 형의 의심이 틀렸기를 바랐거든요. 경찰 조사에서 윤희의 알리바이와 진술에 모순점들이 드러났습니다. 화재 당일 밤 행동에 대한 설명이 계속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봤다가 나중에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다고 했다가 또 나중에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고 했습니다. 형사가 윤희를 추궁했습니다. 진술이 계속 바뀌네요. 정확히 그날 밤에 뭘 하고 계셨나요? 윤희는 땀을 흘리며 답했어요. 너무 당황해서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요. 집에 불이 났는데 당연히 혼란스럽죠. 하지만 형사는 납득하지 않았습니다. 편의점 CCTV 영상도 문제가 되었어요. 형사가 영상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여기서 라이터를 구입하시는 모습이 나와 있는데 평소에 담배를 피우지 않으시죠? 왜 라이터를 사셨나요? 윤희는 또 다른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집에서 촛불을 켤 일이 있어서요. 하지만 집에서 촛불을 찾을 수 없었어요. 화재로 타버렸다고 하기에는 다른 생활용품들은 남아 있었거든요. 윤희의 변명은 점점 궁지에 몰렸습니다. 형사는 좀 더 강하게 압박했어요. 윤희 씨,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마침내 이웃들의 증언까지 추가되었습니다. 재산 분쟁으로 시어머니와 심하게 다투었다는 증언, 그날 밤 늦게까지 깨어 있었다는 증언들이 나왔어요. 윤희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시어머니가 절대 집을 팔려 하지 않으셔서 화가 났어요. 영수 회사가 망하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 안 하시고. 그래서 그만 홧김에. 윤희의 고백에 형사들도 놀랐습니다. 정말 시어머니를 죽이려고 한 건가요? 윤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냥 놀라게 해서 집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려고 했어요. 설마 이렇게 클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형사는 그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건 사실이죠. 영수는 아내의 자백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졌어요. 정말 윤희가 그런 일을 했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성우를 찾아가서 무릎을 꿇었어요. 형, 정말 죄송해요. 제가 아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성우는 영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영수야,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이제 선택해야 해. 윤희를 계속 감쌀 건지 아니면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건지. 영수는 고민 끝에 결정했어요. 형, 저는 윤희와 이혼하겠어요. 이런 일을 저지른 사람과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요.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윤희는 법정에서 모든 사실을 인정했어요. 하지만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주건 조물방화 및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어요. 노인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윤희의 변호사는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은 가정 경제 때문에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계획적 범죄가 아니라 홧김에 저지른 일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엄중하게 봤어요. 아무리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 해도 방화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성우는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을 농사로 살아오신 분입니다. 그 터전을 지키고 싶어 하시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 어머니를 위험에 빠뜨린 윤희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성우의 증언은 재판부에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정순도 법정에 나왔습니다. 비록 며느리였지만 가족으로 받아들였는데 이런 일을 당하다니 너무 충격이에요. 다행히 성우가 구해줘서 살았지만 생각만 해도 무서워요. 정순의 증언에 방청객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윤희의 계획적 범행이 더욱 명확해졌어요. 라이터 구입, 시어머니가 깊이 잠든 시간 확인, 신문지 준비 등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홧김이라는 변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결국 윤희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장이 선고 이유를 설명했어요.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재산 분쟁을 넘어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중대한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고령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악질적인 범죄로 판단됩니다. 윤희는 선고를 들으며 크게 울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였어요. 가족도 명예도 자유도 모두 잃었습니다. 재산을 차지하려다 오히려 자신의 인생을 망친 것이었죠. 영수는 법정을 나서며 다시는 윤희를 보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정의가 실현되었다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순 할머니가 그동안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다행히 성우 씨가 나타나서 진실이 밝혀졌네요. 사람들의 이야기 소리가 마을 곳곳에서 들렸어요. 윤희의 범행은 마을에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윤희가 감옥에 수감된 후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정수는 성우와 함께 새로 지은 작은 집에서 편안하게 지냈어요. 화재로 손상된 한옥을 완전히 철거하고
현대식 주택을 새로 지었거든요. 성우가 30년간 모은 돈으로 어머니를 위한 집을 지은 거였습니다. 영수는 이혼 절차를 마친 후 어머니와 형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어머니, 형, 정말 죄송해요. 제가 무책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앞으로는 제가 제대로 효도하겠어요. 정수는 아들의 뒤늦은 각성을 고맙게 받아들였습니다. 영수야, 이제라도 정신 차렸으니 다행이다. 성우는 영수에게 회사 정리를 도와줬어요. 8억의 빚을 정리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지원했습니다. 형, 정말 감사해요. 형이 아니었다면 저는 완전히 망했을 거예요. 성우는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는 가족이잖아. 서로 도우며 살아야지. 마을 사람들도 성우를 따뜻하게 받아들였습니다. 30년 만에 돌아온 정순의 아들이었거든요. 정순 씨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보세요. 아들이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에요. 이웃들의 축하 인사가 끊이지 않았어요. 성우도 마을에 잘 적응해 갔습니다. 정수는 매일 아침 성우와 함께 마당에서 차를 마셨어요. 30년 동안 비어있던 시간들을 채워가는 것 같았죠. 성우야, 정말 많이 고생했구나. 어머니가 미안해. 성우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걱정 마세요. 제가 평생 모시고 살게요. 성우는 집과 땅의 소유권을 정순에게 다시 돌려드렸어요.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이 집의 진짜 주인은 어머니시니까요. 정수는 성우의 마음씨에 감동했습니다. 고마운 아들을 두어서 복이야. 성우는 어머니의 평생 거주권을 법적으로 더욱 확실하게 보장해뒀어요. 영수는 새로운 사업으로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성우가 자금을 지원해준 덕분이었어요. 이번에는 무리하지 않고 착실하게 운영하려고 했습니다. 어머니와 형에게 부담을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영수는 매주 어머니를 뵈러 와서 안부를 물었어요. 마을에서는 정순네 집 이야기가 좋은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족이 다시 화목해진 모범 사례로 이야기되었어요. 역시 가족은 가족이에요.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면 다 해결되는 거죠. 이웃들의 따뜻한 시선이 정순의 마음을 편하게 해줬습니다. 성우는 농업기술을 현대화해서 땅을 다시 일궜어요. 해외에서 배운 선진 농법을 도입해서 수익성도 높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농사도 예전과 달라졌어요. 훨씬 쉽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요. 정수는 성우의 능력에 놀랐어요. 30년간 돌아다니며 많은 것을 배웠구나. 윤희는 감옥에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했습니다. 욕심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였어요. 가족도 행복도 자유도 모두 날려버린 거였죠. 면회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이미 윤희를 지운 상태였고 친정 가족들도 등을 돌렸어요. 정수는 가끔 윤희를 생각했어요. 미워하기보다는 안타까웠습니다. 욕심이 사람을 그렇게 망치는구나. 윤희도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아니었을 텐데. 성우는 어머니의 너그러운 마음을 이해했어요. 어머니는 정말 마음이 넓으세요. 1년이 지난 후 마을에는 완전한 평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정수는 성우와 영수, 그리고 손자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영수도 재혼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렸거든요. 이번엔 마음씨 좋은 여성과 결혼해서 정순을 잘 모셨습니다. 성우는 마을 이장까지 맡게 되었어요. 30년 만에 돌아온 정순의 아들이 마을의 지도자가 된 거였죠. 마을 사람들도 성우의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해외 경험도 풍부하고 현명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정수는 매일 저녁 남편의 영정 앞에서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여보, 성우를 다시 보내주셔서 고마워요. 당신이 미리 준비해둔 덕분에 우리 집과 땅도 지킬 수 있었어요.
이제 정말 평안해요. 영정 속 남편이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후대에 전해주었어요. 욕심 부리지 말고 가족끼리 화목하게 지내야 한다는 교훈으로 말이에요. 정순네 집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정의는 실현된다는 희망의 메시지와 함께요. 정수는 성우와 함께 보내는 평범한 일상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느꼈습니다. 30년간 떨어져 있던 모자가 다시 만나 함께하는 매 순간이 소중했어요. 불길과 갈등 속에서 드러난 진실은 결국 가족의 소중함과 정의의 승리를 보여주었습니다.